최근 고객분들이 특별하게 찾으시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용어를 많이 들어보고 찾으시는 제품은 찾으시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잡다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협력업체 중에서 패브릭에 관련되어서 홈스타일링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젯홈 광교직영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지에톰 광교점을 운영하고 있는 권현지입니다. 코지에톰 광교점은 일반 매장과 차별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홈스타일링을 직접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커튼,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바닥에 포인트로 놓으시는 러그, 침구, 그리고 패브릭과 관련된 모든 아이템들을 스타일링 상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예약 상담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고객분들께 먼저 주소를 여쭤봐요. 그래서 필요하신 공간에 맞게끔 도면을 준비하고,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창문 구조가 어떤지, 발코니 확장 임무가 어떤지 이런 디테일한 거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상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객분이 오셨을 때는 공간의 용도를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의 연령이나 어떤 가구가 놓여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거를 최대한 여쭤보고 제품을 제안드려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제가 현장 방문을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커튼, 블라인드는 인테리어의 마지막이니까 공간에 어울리도록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확정드리고요. 요즘에는 맞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식탁 의자가 조금 딱딱해서 방석을 맞추시는 경우도 있고, 패브릭 소파가 관리가 조금 불안해서 소파 패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즈로 수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패브릭과 관련된 모든 것도 상담을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구나 소품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집을 꾸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컨셉의 가구나 소품을 찾아드리기가 조금 쉬워서 원하신다면 고객분과 함께 그렇게 가구 소품까지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브릭에 대해서 다루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디자인적으로 전공을 할 때는 섬유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리빙페어 지금도 물론 하는데 네네.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커튼 명가 창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한번 전시회를 나가셨었는데, 집과 관련된 원단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먼저 보게 돼서 처음 시작은 커튼 명가 창에서 했고, 이쪽 일이 너무나 좋은데 조금 더 이제 기업화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샘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제 의지와 맞게끔 일을 하고 싶어서 광교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셀프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튼을 셀프로 할 때 구매하는 방법이나 네. 이제 뭐 사이즈를 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사이즈가 제일 잘 맞는 게 아무래도 중요해요. 네네. 바닥에 끌리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짧지 않다던가. 그래서 실측이 일단 가장 필수적인데, 보통 커튼은 살짝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양 옆에 여유벽이 있다 하더라도 벽에서 벽까지 커튼을 보통 시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가로는 어렵지 않고 벽에서 벽 사이즈, 또는 혹시라도 중간에 커튼 박스가 지금처럼 끊겨 있다라고 하면 커튼 박스 위주로 재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높이예요. 보통 아파트 높이를 잴 때 저희도 맨 왼쪽 끝에, 맨 오른쪽 끝에, 그리고 중앙 이렇게 높이를 세 군데를 실측해서 평균을 잡아요. 그래서 바닥에 끌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창문을 벽 위주로 다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면에 창문 위주로 짧게 커튼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에 어느 정도 창틀보다 최소 한 10에서 20c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커튼을 묶었을 때 껑충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양 옆으로 커튼을 모았을 때도 창문 뷰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 양 옆으로 또는 기장으로 10에서 20cm 정도는 여유 있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커튼은 오히려 실측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블라인드 실측하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블라인드가 아무래도 수선도 안 되고 창문 프레임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측이 많이 까다로워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는 벽에서 벽을 다 가리지 않고 창틀 프레임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 여유 있게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반면에 혹시라도 암막 블라인드를 하신다라고 하면 옆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고 밑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넉넉하게 한 10cm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창문 사이즈가 크면 커튼처럼 한 장으로 하실 수가 없고요. 창문의 틀 형태대로 블라인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와 블라인드 사이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창문 비례에 따라서 지금처럼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면 그냥 2등분 블라인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환기하는 창이 작고 옆에 통창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도 사이즈가 다르게 작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역시 커튼 박스 위부터 창틀까지 재주시고 길이도 10cm 정도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실측을 하시고 난 마지막으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품을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커튼은 여러분들이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실 때도 주름 디자인을 보통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로 사이즈가 3m 300cm다 라는 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측 사이즈가 3m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이 평시 커튼, 민자 커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단의 여유가 최소 1.5배는 있어야 돼요. 3m에 딱 맞는 커튼을 하시면 주름이 하나도 없이 평평하게 디자인 될 거거든요. 그래서 300 곱하기 1.5 해서 450의 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요즘은 기본 나비주름 커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풍성한 걸 원하시면 공간의 사이즈의 최소 2배예요. 보통 저희는 2.2배를 여유를 주긴 하는데 최소 2배. 그래서 6m의 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m, 56m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반면에 원단 디자인에 따라서 폭이 정해져 있는 원단이 있어요. 한 폭의 사이즈가 135, 145 이렇게 폭이 정해진 원단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그 사이즈의 원단의 폭을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3.3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3폭, 조금 더 여유 있는 걸 원하시면 4폭. 그래서 주름 없이 할 때 3폭이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3m의 사이즈여도 주름을 잡아서 나비주름으로 풍성하게 연출한다라고 하면 5폭이 들어가요.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여도 주름에 따라서 원단 폭 양과 소요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금액도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이 될 거고요. 고객들에게 패브릭에 관련돼서 홈스타일링을 추천을 하실 때 네. 공간별로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커튼은 쉽게 바꾸는 품목은 아니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5년, 10년까지도 쓰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 이쁜 것보다는 필요한 기능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공간이고 특히나 낮에 많이 머무르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차양 조절이 효과적인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얇은 속커튼, 차단되는 겉커튼, 이중 커튼으로 실용적인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대신 하나만 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원하실 때는 밀도가 조금 도톰한 속커튼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시선이나 눈부심은 차단이 되면서도 커튼을 덮어도 절대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연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반면에 주무시는 공간, 뭐 침실이라던가 아이방 같은 경우는 안막의 기능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안막은 단순히 빛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외풍을 막는 보온 효과도 있고요. 또 여름에 오히려 단열 효과도 뛰어나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도 하시는데 커튼을 다 덮고 외출하시면 확실히 외부 온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침실 같은 경우는 안막 커튼 이렇게 기능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좀 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네. 제품 등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패턴이 있는 커튼을 많이 찾으셨어요. 문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수가 돼 있다던가 패턴이 없다 하더라도 컬러를 두 가지를 배색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포인트 되는 커튼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대부분 무지 커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핏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살짝의 차이라도 컬러, 톤을 맞추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커튼이 포인트가 되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맞춰서 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컬러를 찾으시는 게 튀지 않는 컬러, 공간과 어울리는 컬러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원단의 재직 방법, 짜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가 있지 않다 보니까 원단의 직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직조 방식은 제가 실제 원단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 커튼이 아니다 보니까 원단의 짜임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전시해 놓은 원단들도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는 다 비슷하더라도 달라요. 그래서 그 직조 방법을 살짝 말씀드리면 보통 흔하게 쉬폰 커튼이라고도 하는데요. 제일 깔끔한 느낌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짜임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런 거는 은은하게 린넨의 짜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폰보다 조금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린넨 짜임을 보시고요. 반면에 지금 이 원단은 약간 되게 보슬보슬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출했을 때도 커튼의 드레퍼리가 되게 청순한 느낌으로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수 커튼으로 디자인이 확 드러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많이 찾으시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원단의 직조 짜임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른데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연출했을 때는 창문의 빛이 이렇게 커튼을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이 다 각자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또는 가구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패턴 없는 원단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위에 이제 커튼 저쪽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직접 제품을 시공을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주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파트나 주택이나 커튼 박스 폭의 넓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폭 안에 커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겉커튼, 속커튼 두 개를 하실 때는 이 레일이 두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박스 넓이가 넓으면 괜찮지만 박스 넓이가 좁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커튼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중 커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속커튼, 겉커튼을 연출하시게 되는데 얘네끼리의 간섭이 없어야지 쓰시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의 주름 잡는 방식에 따라서도 커튼의 폭을 좁힐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형식 커튼, 민자 커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께가 위에 그대로 올라가요. 반면에 주름을 잡는 이런 나비 주름 같은 경우는 위에를 찝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겉커튼, 속커튼 둘 다 주름을 잡으시는 디자인이 쓰시기가 조금 더 편해요. 보통의 커튼 박스 넓이가 11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간접 조명도 거기다가 놓잖아요. 그래서 박스 폭을 생각하셔서 커튼의 주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나비 주름 말고 요즘에는 맞주름이라고 해서 위에가 이렇게 플랫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없이 조금 더 몽글몽글한 디자인으로도 많이 선택하세요. 커튼의 주름은 이렇게 나비 주름, 맞주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단이 2배 이상 들어가는 디자인이고요. 주름을 잡지 않으셔도 괜찮은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식 커튼 또는 민자 커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여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있는 게 물론 더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5배의 여유를 주고 원단을 주문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 고객분들이 특별하게 찾으시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맞춤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찾으시긴 하는데 용어를 많이 들어보고 찾으시는 제품은 암막 커튼을 많이 찾으시기는 해요. 지금 저희가 연출되어 있는 커튼이 여기서부터가
암막 커튼인데 암막 커튼도 기능 때문에 종류가 나뉘어져요. 보통 생활 암막 커튼, 퍼펙트 암막 커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한번 또 비춰봐 드릴게요. 생활 암막 커튼은 살짝 빛이 들어와요. 아주 살짝 들어오죠. 반면에 똑같은 생활 암막 커튼도 컬러가 밝으면 차단력은 떨어져요. 일반 커튼하고 비교해 봐 드릴게요. 일반 커튼은 이렇게 확연히 들어오고 그래서 생활 암막 커튼은 보통 차단력이 60에서 80%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2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똑같은 원단도 컬러를 밝은 걸 선택하시면 60% 정도 차단, 어두운 걸 선택하시면 80% 차단이에요. 반면에 완전 암막, 퍼펙트 암막, 100% 암막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는데요. 컬러가 밝고 어둡고 상관없이 이렇게 아예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암막 커튼도 어느 정도의 차단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컬러를 밝은 걸 하실 때는 차단력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암막은 원단 자체는 완전히 암막이 되는데 틈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커튼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맞닿아서 두 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 닫아도 사이 틈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기장을 바닥에 끌리게 안 하시기 때문에 밑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튼 박스 깊이가 깊지 않다던가 박스가 없는 경우는 또 위에서 새어 들어오고요. 요거를 시공에 따라서 조금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밑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중앙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일반적인 커튼처럼 레일을 하나 시공하지 않고요. 레일을 교차해서 어슷하게 시공해요. 그러면 커튼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서 덮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는 중앙에서 들어오는 빛이 거의 없고요. 또는 침실에 암막 커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침실이 거실처럼 창이 크지 않고 작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커튼을 이렇게 두 장으로 안 하고요. 한 장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레일 안에다가 자석 형태 되는 알을 넣어드려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될 때 벌어짐이 탁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암막 커튼 하시는 분들께는 박스 넓이에 따라서 박스 넓이가 넓으면 레일을 교차 시공하고 가로폭이 작으면 한 장으로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시공의 옵션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형상 기역 가공 커튼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형상 기역 가공 커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커튼을 사이즈에 맞게끔 완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공으로 형상 기역 가공이라는 걸 해드려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고객분들께도 그대로 설명드리는데 저희가 머리 파마에서 웨이브가 유지되는 것처럼 고온의 스팀으로 커튼을 한번 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주름이 좀 단정하게 나오고 옆으로도 반복되는 주름이 단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형상 기역 가공도 만약에 암막 커튼이나 거 커튼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반면에 속 커튼은 형상 기역 가공을 물론 원하시는 경우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많이 추천을 안 해드려요. 저희가 머리도 너무 곱슬곱슬한 파마는 조금 싫어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속 커튼은 원단이 얇기 때문에 형상 기역 가공을 하면 좀 인위적인 주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속 커튼도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희는 보통 다 스팀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형상 기역 가공을 하지 않는 속 커튼이 조금 더 부드러운 주름을 잡는 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보통 사용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대부분의 커튼 소재가 실크 소재라던가 린넨 소재, 제가 이쪽 일을 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대부분 실크나 린넨 소재가 많아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원단이 삭거나 컬러가 변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소재거나 폴리홈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실질적으로 원단이 낡아서 교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사하실 때도 커튼을 갖고 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만들 때 이제 보통 하단에 시접근의 여유를 주고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이사하는 공간마다 높이가 다른 거를 수선하시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척도 폴리 소재다 보니까 기계 세척이 웬만하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커튼의 주기는 어떻게 보면 질리지 않는 이상 거의 오랫동안 최소 10년 정도는 쓰신다 보셔도 될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관리 세탁을 네. 할 때 좀 네.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안막인데요. 안막은 소재가 폴리다 하더라도 세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잔기스로 인해서 안막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권할 때 안막 커튼은 실질적으로 세탁을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집에서 안막 커튼을 쓰는데 세탁을 하진 않고 장시간 커튼을 그냥 놔둬서 먼지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소기로 먼지 정도를 흡입해 주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건조기가 있으시면 건조기 채널 중에서 이불 털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먼지 정도를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속커튼은 거의 기계 세탁으로 관리가 가능하신데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세탁망 중에 큰 사이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넣으셔서 올 코스로 올 샴푸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물기가 살짝 있을 때 커튼을 걸어 놓으시면 커튼이 마르면서 발생한 잔주름이 펴져요. 관리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완전 꿀팁이네요.